그럼 하창원 본부장이면 지금 포트에 반도체 담아둘 거예요? 아니면 좀 더 기다릴 거예요? 저는 이제 절대적인 가격을 좀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하이닉스가 아마 반도체 쪽에서는 이제 D램 쪽에 워낙 매출 비중이 높다 보니까 부담감이 큰데 전 78,000원 이하에서는 계속적으로 담을 것 같습니다. 짠. 네. 아니, 이제 매경 TV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만한 출연자이기는 하지만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창원 본부장이고요. 네. 여기 처음 나왔는데 여러분들에게 좀 좋은 정보 많이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아니, 다름이 아니라 우리 편집을 도와주고 있는 주PD가 이제 하창원 본부장이랑 같이 방송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 종목 수익률이 너무 좋다. 한번 매셔야 하지 않겠냐 이런 네. 의견을 줘서 저희가 좀 급하게 섭외를 했고요. 지금 연말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산타랠리는 올해 없는 건지 좀 메말라버린 시장이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일단은 뭐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메말랐다라는 표현은 거래대금 자체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부담감이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좀 관망 심리가 있는 것 같고요. 시장을 짓눌렀었던 주 요인이 강달러와 이제 인플레이션 부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환율이 이제 1280원대로 좀 떨어진 상황이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도 지표가 지금 상당 부분 좋게 나오고 있어요. CPI 같은 경우도 연속적으로 하락을 해주고 있고 오늘 또 간밤에 발표된 주택 지표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부동산 경기가 냉각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CPI의 30-40%를 차지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향후 CPI가 좀 낮게 나올 것이고 또 오늘 나왔던 소비자 신뢰지수 같은 경우도 뭐 전망치보다도 굉장히 높게 나왔고 지난 고점 대비해서도 높게 나왔습니다. 지난 4월에 107점대로 나왔는데 이번에 108대로 나오면서 또 고점도 갱신을 했죠. 이런 부분들은 또 굿뉴스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완화에 대한 기조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을 흔들었던 큰 두 가지 틀에서의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어서 저는 시장은 반등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연말을 이렇게 잘 버티고 보내면은 연초에는 시장이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의견이신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왜냐면 사실 킹달러가 모든 시장을 짓눌렀는데 뭐 지수가 2100선에서 반등이 나오기는 했죠. 하지만 뭐 환율의 하락폭과 비교했을 땐 여전히 아직도 올라갈 상방은 좀 크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지금 연말에 조금 부담되고 있는 거는 유예되고 있는 게 있죠. 금투세는 거의 2년 유예로 확정이 난 상황이고 이제 대주주 쪽과 이제 법인세 쪽도 이야기가 좀 필요하다 보니까 그것들이 사실 조금 거래대금을 줄게 만드는 좀 요소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거기에다가 뭐 이제 PC 지표까지 좀 확인을 하고 나면 저는 좀 전반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이유로 긍정적인 시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 진행이 됐었는데 이번에 금리 인상 얘기가 있나 봐요. 그렇죠. 사실상 이제 장기 국채 금리에서의 이 변동폭 자체를 좀 키운 건데 이게 사실상 긴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사실 이 부분을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오히려 호재로 보시는 거예요? 네, 왜냐면 그 이슈가 나오고 나서 이제 달러 인덱스가 하락을 했거든요. 그 얘기 자체는 달러 인덱스 안에 엔화가 포함이 되는데 엔화가 강세 움직임이 나오면서 달러를 약세로 만드는 부분에서의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엔화 자체가 강해지면서 달러도 강해지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상황일 때는 우리가 뭐 이제 유동성의 좀 마름이라든지 뭐 기타 여러 가지 뭐 이슈가 생길 수가 있어서 거기에 따른 부담감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달러 자체를 약세로 만드는 요인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적 얘기도 우리가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4분기 뭐 최악의 실적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나 봐요. 이번 실적 시즌에 조심해야 할 종목 반대로 오히려 좀 실적이 잘 나올 걸로 기대되는 뭐 섹터나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다라고 보세요? 뭐 사실 실적은 항상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항상 뭐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서 그대로 나온 적보다 사실 서프라이즈로 나온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그런 경우가 있어서 뭐 사실 오늘 나이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뭐 재고가 워낙 많았었고 소비가 워낙 둔화가 되고 있다. 뭐 블랙 프라이데이도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많았지만 물론 할인 기간을 좀 길게 하긴 했지만 나이키의 실적 굉장히 좋게 나왔고 재고적인 부분도 많이 줄었고 가이던스도 좋게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부분은 항상 오픈을 하기 전에 너무 이제 예상으로만 움직임을 안 보이셨으면 좋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반도체는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마이크론의 실적 자체도 좋지 않았고 반도체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차지하고 있는 이런 바로미터 역할을 하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반도체의 실적은 조금은 부진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이고요. 실적적에서 좀 기대가 되는 섹터는 일단은 뭐 대표적으로 엔터 섹터는 뭐 3분기에도 실적이 굉장히 좋았고 뭐 지금도 아티스트들의 활동들이 활발하게 되고 있고 뭐 콘서트에 대한 진행도 잘 되고 있어서 뭐 거기에 따른 추가적인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임플란트 섹터도 굉장히 좋아요. 임플란트나 의료기기. 임플란트 섹터는 정말 수출적인 부분이 전월 대비해서도 거의 30% 이상 증가하는 흐름들이 여전히 나오고 있거든요. 이 섹터는 원래 4분기가 좀 좋은 편이에요? 아니면 어때요? 사실 모든 섹터가 4분기, 그러니까 뭐 게임이나 이런 특수적인 부분을 빼면 4분기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적죠. 가장 좋죠. 왜냐면은 이제 뭐 상여금도 나가야 되고 단발성 비용들이 4분기에 많이 있다 보니까 사실 4분기에 대한 실적이 조금 낮은 편인데 뭐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시장보다는 사실 해외 시장에서의 이런 매출 비중들이 많이 높아지고 있고 특히나 우리나라는 중국의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뭐 오스틴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뭐 작년 대비했을 때 거의 100%가 더 넘게 판매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뭐 의료기기 같은 경우도 이제 리오프닝에 따른 기대감들 그런 부분들로 사실 좀 기대가 된다. 그래서 뭐 컨텐츠, 엔터, 카지노 뭐 이런 쪽에 대한 섹터의 기대감은 충분히 있는 상황이고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은 조금은 어려울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교롭게도 방금 말씀해주신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엔데믹과 연관이 될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렇죠. 엔데믹에서 반도체 섹터는 사실 이제 지나가는 섹터가 되는 거고 뭐 앞서 말씀드린 실적 좋은 섹터는 이제 그 업황의 수혜를 받는 섹터들이죠. 알겠습니다. 네. 반도체 쪽은 이제 실적이 안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최근에 이제 반도체 쪽은 주식이 바닥이다. 많이 빠진 만큼 내년에 연착륙할 거다라는 얘기와 함께 투자 의견을 슬슬 올리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동의를 하세요? 사실 이거는 보유 기간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에 따라서 확실히 답변이 달라질 수 있어요. 네. 단기면 당연히 노고요. 장기로 보면 당연히 예스예요. 왜냐면 가격적인 측면이 저는 너무 부각이 될 수 있는 상황이지 않나 싶거든요. 삼성전자 58,000원대, 하이닉스 78,000원대 정말 매력적인 가격 아닌가요? 그렇죠? 그리고 반도체 업황이 내년 하반기에는 좋아진다라고 하고 있고 사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6개월을 선행해서 좀 반영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이제 내년 초 1월, 2월 정도부터는 사실 충분히 담아가도 괜찮은 시기다라고 좀 인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증권가에서도 이젠 좀 담아봐도 괜찮지 않은가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또 업황 자체가 워낙 바닥이잖아요. 바닥에서 이거보다 엄청나게 나빠질 이슈가 과연 얼마나 더 나올까?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어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더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안 좋은 게 끝나면 이제 좋을 일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적인 부분에서 투여만 가능하시다라면은 반도체는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겠다라고 정리 드리겠습니다. 그럼 하창원 본부장이면 지금 포트에 반도체 담아둘 거예요? 아니면 좀 더 기다릴 거예요? 저는 이제 절대적인 가격을 좀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하이닉스가 아마 반도체 쪽에서는 이제 D램 쪽에 워낙 매출 비중이 높다 보니까 부담감이 큰데 전 78,000원 이하에서는 계속적으로 담을 것 같습니다. 네. 한 포트의 10% 정도까지는 담아놓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반도체 사이클이 좀 좋아지기 시작하는 뭐 D램 고정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조금 체인지가 나오기 시작했을 때 나머지 10%를 채워서 20%는 채워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반도체 주식이 있는데 너무 빨리 샀다. 아니 많이 빠진 와중에도 내가 좀 높은 가격에 샀나 약간 이런 회의감이 지금
들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네. 반도체 쪽은 좀 억울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사실 뭐 지금 워낙 팬데믹이 오면서 가전기기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잠깐 좀 수급이 좋아서 좀 바짝 올랐었던 때가 있었어요. 맞아요. 네. 2100에서 2400. 그게 페이크였나봐요. 근데 이제 지수를 올리려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반도체 대형주, 2차전지 주를 사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그리고 사실 그쪽은 미래 업황은 너무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좀 매기가 쏠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저도 어쩔 수 없는 개미인가 봅니다. 아, 그때 바짝 좋을 때 조급한 마음으로 따라서 샀는데 조금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말 시장을 보면 좀 연말 시장다운 특징들이 있잖아요. 뭐 배당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쵸. 아무래도 이제 연말이다 보니까 좀 기관 쪽에서 뭐 수익률을 좀 좋게 마무리 짓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도 있을 것 같고 그런 네. 것들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이제 빈집 털이라고 하죠. 이제 네. 저점 부분에서의 외국인 기관의 순매수가 나오면서 시세를 끌어냈었던 섹터가 굉장히 많아요. 뭐 건설기계도 그렇고요. 화장품도 잘 보시면 주가가 상승하는 그 초입 부분 보시면 외국인 기관의 순매수가 있었고요. 거기에서 항상 보시면 투신과 사모펀드의 매수가 좀 강력하게 일어났었던 것들을 좀 체크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올해는 특히나 더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올해는 배당은 그렇게까지 큰 매력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금리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배당 같은 경우 받아서 이제 배당락이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조금 더 그런 부분에서는 매력도가 좀 떨어지지 않았나 해서 기간의 이런 매수들 중에서 사모펀드가 바닥권에서 좀 많이 연달아 매수를 해준다. 이런 종목군들은 좀 재미나게 보셔도 괜찮지 않나라는 관점입니다. 그러면 하창한 본부장도 최근에 종목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수급을 좀 중요하게 보는 편이에요? 네, 저는 수급 부분을 굉장히 보죠.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게 거래대금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었잖아요.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10조가 안 된 거 정말 얼마만인지 그런 생각인데 그래도 외국인 간의 양매수가 들어오는 쪽은 개인들도 같이 매수를 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거래대금이 굳고 사실 유동성이 굳었을 때 돈이 도는 쪽에서 우리가 움직여야 그 흐름을 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지 않나라는 관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영상이 찍으면 이제 한 주 뒤에 이제 업로드 되기는 하는데 그러면 네. 이제 연초를 기다리는 시점이거든요. 그렇죠. 연초 시장은 우리 구독자분들, 투자자분들이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마지막으로 팁을 주시죠. 네. 사실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대외 상황을 봤을 때 지수는 상방으로 가야 맞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뭐 PC라든지 이런 지표들이 좀 오픈이 돼야 되겠지만 일단 큰 틀에서의 시장의 움직임은 아무래도 이런 금리 인상에 대한 스텝다운이라든지 명확한 기조가 나오기 전까지는 상단은 좀 제한이 되어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주보다는 일단은 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분들 같은 경우 테마적인 부분에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점 부분에서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동반으로 들어오는 그런 섹터는 조금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말 그리고 연초를 위한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저희가 1편에서 훑어봤고요. 2편에서는 저희가 좀 특정 섹터와 종목으로 들어가서 조금 더 자세한 시장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